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저절로 아이고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씩씩하게 일어나 바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뻐근해서 몇 번은 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서운함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건 아닐까 하고 속상해질 때가 있지요. 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산에 다녀와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마트 한 바퀴 돌고 나면 의자부터 찾습니다. 모두 웃었지만 웃음 뒤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와 공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분명 당신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의 불편함을 단순히 노화나 배신감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돌봄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내 몸이 배신했어. 아픈 나를 보듬는 자비로운 마음 연습입니다. 몸이 배신했다라는 표현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내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달라집니다. 체력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마음속에서 서운함이나 분노로 바뀌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속에서 몸의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수동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현명하게 돌보고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지혜를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부드럽게 조율하는 동시에 음식을 가려 먹고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생활 리듬을 가다듬는 작은 실천을 더한다면 몸과 마음은 조금씩 편안한 길을 찾아갑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명상법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겪는 고민에 공감하고 불교의 가르침과 일상적 실천을 함께 안내합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 식습관으로 몸을 지키는 법, 움직임을 통해 기운을 되살리는 법.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떼는 자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나와 함께 고생해온 친구처럼 다정히 대하는 연습.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관리, 작은 습관들을 살펴보며 나는 여전히 나를 지킬 힘이 있다는 확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몸과 마음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직접 호흡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명상 여행이기도 합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되 힘은 빼고 의자나 방석이 몸을 받쳐준다고 느끼며 살짝 기대어 앉아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긴장을 풀어주고 턱을 살짝 당겨 목을 편안히 세워줍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신선한 기운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몸의 뻐근함과 마음의 무거움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 번 들이마시며 속으로 말합니다. 고맙다, 내 몸아.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조금 쉬어라.
혹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억지로 무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여기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잘 돌볼게. 그 순간 몸과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정에서 다짐해 봅니다. 몸을 원망하는 대신 돌보는 길을 택하자. 음식을 한 숟가락 고를 때도, 오늘의 걸음을 몇 발자국 내디딜 때도,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 순간에도 나는 나를 더 다정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면 본격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탓하기보다 돌봄의 요청으로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상의 눈으로 그 신호를 더 깊이 바라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무릎이 오늘은 뻐근하고, 어제보다 한 걸음 느려진 발끝을 발견할 때 마음은 서운해집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왜 이러지라고 다그치기보다 이만큼 함께 달려왔구나라고 말해주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몸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사용 끝에 새로운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다면 생활의 리듬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 창문을 열고 빛을 잠깐 받으며 몸을 깨우고, 뜨거운 차 한 잔으로 속을 덮인 뒤 10분만 천천히 걸어봅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됩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따라가며 들숨엔 가벼워진다, 날숨엔 풀어진다를 속으로 얹습니다. 이 짧은 의식만으로도 관절 주변의 굳은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음식은 몸과의 대화를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창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 단맛이나 기름진 음식은 잠깐의 즐거움 뒤에 속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탁 앞에서 묻습니다. 이 음식은 지금의 나를 돕는가? 잠시 기분만 올려주는가? 채소와 통곡, 견과와 콩, 달지 않은 과일을 중심에 두고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만큼 가볍게 곁들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흰 빵과 과자는 덜어내고 대신 따뜻한 고구마나 삶은 감자를 택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약간 덜 먹은 상태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이 아니라 편안함을 목표로 식사를 마치면 식후의 속이 훨씬 잔잔해집니다. 무상은 관계에도 스며듭니다. 예전엔 해도 거뜬했는데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현재를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대신 지금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이라는 문장을 입에 올려봅니다. 약속 시간도 이 문장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오전에 몸이 가벼운 분이라면 외출과 보리를 오전에 배치하고 오후에는 쉬는 시간을 비워둡니다. 이런 미세한 조정이 통증의 파도를 낮추고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움직임은 과감함보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큰 결심으로 시작한 운동은 며칠 지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지만 매일 이어지는 생활 습관을 세웁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굽히는 동작을 10회, 벽을 짚고 종아리를 살짝 늘려주는 동작을 10회,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뒤로 천천히 젖히는 동작을 5회. 통증이 심한 날엔 횟수를 줄이고 호흡을 늘립니다. 아픈 부위를 무시하며 버티지 않고 여기서 멈추자고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회복을 앞당깁니다.
마음의 언어도 바뀝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대신 어느 부분이 도와달라고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허리가 대답하면 앉는 시간을 나누고 무릎이 대답하면 내리막길을 피하고 평지를 고릅니다. 소화가 답하면 밤늦은 간식을 멈추고 저녁 식사 시간을 당깁니다. 이처럼 몸의 신호를 해석해 생활을 조율하는 과정을 불교에서는 연기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잠, 음식, 움직임, 마음의 긴장, 약속의 과밀함이 얽혀 오늘의 통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법도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조정들이 서로를 도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한 문장을 정합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충분하다. 이 문장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만히 마음에 올립니다. 몸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설명서를 읽을수록 삶은 덜 억울해지고 더 다정해집니다. 이제 자비의 자리를 넓힙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타자 모두가 숨 쉴 여백을 마련하는 지혜입니다. 아픈 몸 앞에서 자비는 구체적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조금 덜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하는 선택, 참아내기가 아니라 돌보기를 택하는 선택입니다. 먼저 호흡과 식사의 리듬을 맞춥니다. 식전에 서두름을 내려놓고 한 숟가락을 들기 전에 들숨에 고맙다, 날숨에 천천히를 속으로 읊습니다. 씹는 횟수를 의식적으로 늘려 삼킬 때까지 혀 위에서 맛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급하게 삼킨 음식은 속을 무겁게 하고 과식을 부르며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는 식사는 포만보다 편안함을 남기고 식후의 졸림을 줄여줍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 과일은 간식으로 소량만.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되 밤에는 화장실로 자주 깨지 않도록 취침 전 섭취를 줄입니다. 이 간단한 리듬 조정이 다음 날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움직임은 명상과 만날 때 더 효과가 큽니다. 천천히 걷기 명상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펴지고 발가락이 마지막으로 바닥을 떠나는 흐름을 느낍니다. 세 걸음에 들숨 하나, 세 걸음에 날숨 하나를 맞춥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멈추지 말고 속도를 낮춥니다. 아프다라고 속으로 이름 붙이고 그 부위의 마음으로 손을 얹는 느낌을 보냅니다. 이름 붙임은 통증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통증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두려움을 낮춥니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쉬어야 할지, 동작을 바꿔야 할지, 내일로 미뤄야 할지 차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은 회복의 토대입니다. 자비는 취침 1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며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편안한 곳을 먼저 찾아 여기는 괜찮다라고 알려준 뒤 불편한 곳엔 여기는 쉬자라고 말해줍니다. 들숨에 포근하다, 날숨에 내려놓는다를 조용히 반복합니다. 잠이 빨리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쉬고 있는 것도 쉼입니다. 잠들기 위한 싸움을 멈출 때 잠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루의 말버릇도 자비롭게 바꿔봅니다. 또 아픈 애 대신 오늘은 여기가 신호를 보냈구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대신 오늘은 이만큼 하자. 나는 왜 이럴까 대신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풍경이 바뀝니다. 혹시 생활 속 실천이 자꾸 끊어진다면 계획을 줄이고 성공 경험을 늘립니다. 매일 30분 걷기가 힘들다면 10분을 3번으로 나눕니다. 근력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2번만 늘립니다. 간식을 끊기 어렵다면 집에 들이는 양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완벽함은 지속을 방해하고 작지만 꾸준한 걸음이 변화를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분명하고 짧게 말합니다. 오늘은 허리가 당겨서 무거운 장바구니는 들 수 없어요. 함께 나눠 들자. 요청을 받았을 때도 솔직하게 답합니다. 지금은 쉬어야 해서 내일 오전에 도울게요. 이런 문장들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 몸을 지킨 만큼 내 마음이 덜 거칠어지고 함께 사는 이들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끝으로 하루를 닫는 작은 명상을 나눕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 오늘의 선택을 하나 떠올립니다. 조금 덜 먹은 저녁 식사, 잠깐의 산책, 따뜻한 스트레칭 혹은 짧은 낮잠. 그 하나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해치지 않았다. 이어서 내일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물 한 잔부터 마시자, 점심에 밥을 반 공기 덜어보자, 저녁에 화면을 30분 일찍 끄자. 아주 작고 구체적인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약속들이 하루를 연결하고 연결된 하루가 삶을 바꿉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몸은 평생 함께 해온 동반자입니다. 무상의 흐름 위에 자비의 선택을 하나씩 놓을 때 통증의 날카로움은 둥그러지고 마음의 굴곡은 완만해집니다. 마음의 연습과 생활의 실천이 두 날개가 되어 내일의 당신을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신호를 탓하지 않고 돌봄의 요청으로 듣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무상은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안내로 바라보게 하고 자비는 그 안내를 따라 걸을 용기를 건네줍니다. 이제 이 배움을 가슴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며 오늘의 핵심을 또렷하게 새겨봅니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몸은 평생 나를 지켜온 것이고 지금도 이제는 다르게 돌봐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전엔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던 분이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해 계단을 피해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억울함이 앞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 무릎이 날 가로막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 주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계단은 무리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고 걷는 날엔 보폭을 줄여 몸에 맞게 걸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점심에는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저녁에는 배 부르기 전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통증의 날카로움이 둥그러지고 마음의 억울함은 고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을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오래 함께한 집처럼 대했을 때 그 집은 다시 살만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때 사실은 어제의 사용 설명서를 오늘의 몸에 억지로 들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명서는 해마다, 때로는 달마다 고쳤어야 합니다. 잠드는 시간, 먹는 양, 움직임의 강도, 약속의 밀도까지 새로 쓰여야 합니다. 이때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포기는 문을 닫지만 조율은 창을 엽니다. 창이 열리면 빛이 들어와 우리가 놓친 것들을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몸이 가볍다가도 오후가 되면 쉽게 무거워지고
단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은 몸이 잘 붓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한 주에는 통증이 커진다는 상관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눈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얽혀 오늘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 해법도 한 가지가 아닌 작은 조정들의 합으로 옵니다. 마음의 문장도 바뀝니다. 왜 이러지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로, 다 끝났네에서 다르게 시작하자로. 문장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식탁 앞에서는 힘이 나는 음식을 고르는 습관을 붙입니다.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채소는 접시의 절반, 곡물은 정제된 것보다 통곡을. 국물은 덜고 건더기를 더 많이, 간식은 달지 않은 과일 한 줌으로 족하게. 포만이 아니라 편안함을 목표로 식사를 마치면 식후의 흐릿함이 줄고 오후의 기운이 오래 갑니다. 움직임은 과감함보다 꾸준함을 택합니다.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스쿼트가 부담이라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부터. 통증이 오르면 멈춤이 아니라 감속을 선택합니다. 아프다라고 이름 붙이고 호흡을 보내며 동작을 낮춥니다. 감속은 후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전략입니다. 잠은 회복의 토대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휴대폰 화면의 불빛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며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작은 의식만으로도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침대에 누워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편안한 곳을 먼저 찾아 여긴 괜찮다라고 알려주고 불편한 곳에는 여긴 쉬자라고 말해줍니다.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쉬고 있는 것도 쉼입니다. 이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잠을 데려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는 아픈 몸의 희생자가 아니라 아픈 몸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동맹은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내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대신 너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은 계속할 수 있게 속도를 조절해 주어라. 이렇게 맺은 약속은 삶을 다시 살만하게 합니다. 등산 대신 공원 산책, 밤늦은 간식 대신 따뜻한 차, 과한 약속 대신 비워둔 오후. 작아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삶의 밀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새깁니다.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몸은 평생 나를 지켜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가자, 다르게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담는 순간 억울함은 풀리고 스스로를 돌볼 힘이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여기에 마음의 연습과 생활의 실천이 맞물릴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발견하고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기쁨을 회복합니다. 편안히 앉습니다. 의자든 방석이든 발바닥이 바닥을 분명히 느끼는 자리라면 충분합니다. 허리는 부드럽게 세우고 어깨와 턱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눈은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둡니다. 먼저 호흡을 엽니다. 즉,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편안히 숨쉬기 시작합니다. 들숨에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고맙다, 내 몸아. 날숨에 속삭입니다. 이제 다정히 돌보자. 5번 반복합니다. 숨결마다 가슴의 단단함이 한 겹 풀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오늘의 기억 속에서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립니다. 계단 앞에서 멈칫했던 장면, 식사 후 속이 더부룩했던 순간, 밤에 뒤척이던 시간. 그 장면을 떠올리며 호흡을 붙입니다.
즉, 장면을 마음에 두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이어가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들숨에 말합니다. 이해한다. 날숨에 말합니다. 다르게 해보자. 3번 반복합니다. 장면의 가장자리부터 색이 옅어지듯 감정의 날이 무뎌집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선택합니다. 무릎과 허리, 어깨 혹은 배. 마음의 손바닥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합니다. 들숨에 너도 고생했다. 날숨에 내가 돌볼게. 이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며 몸에 그 부위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을 지켜봅니다. 그 부위에 따뜻함이 번지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이제 생활의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나. 점심 식탁에서 채소 반찬을 하나 더 담는 나. 오후에 10분 걷기 위해 신발을 신는 나. 잠들기 1시간 전에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끄는 나. 각 장면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킨다. 이 문장이 약속처럼 가슴에 새겨집니다. 짧은 걷기 명상을 마음속으로 연습합니다. 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펴지고 발가락이 바닥을 떠나는 흐름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3걸음의 들숨 하나, 3걸음의 날숨 하나. 혹시 통증에 기척이 스치면 멈추지 말고 속도를 낮춥니다.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가 당긴다. 그 다음 질문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답이 떠오르면 그만큼만 조정합니다. 이것이 감속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장을 3가지 새깁니다. 첫째,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충분하다. 둘째, 몸의 신호는 금지가 아니라 안내다. 셋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3문장을 천천히 3번 되뇌며 호흡을 마무리합니다. 눈을 뜨기 전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불빛이 하나 켜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불빛은 억지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꾸준히 빛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한 숟가락, 한 걸음, 1시간의 휴식이 그 불빛의 연료가 됩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뜹니다. 주변의 빛과 소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연습과 생활의 실천, 2 날개로 나는 길을요. 오늘의 작고 분명한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데려오길. 그리고 그 평온이 당신의 얼굴과 가족의 대화에 고요히 번져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몸의 변화 앞에서 서운함과 억울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신호를 돌봄의 요청으로 듣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몸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 오히려 평생을 견디며 지금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달라는 안내를 보내고 있다는 깨달음을 가슴에 새겼지요. 무상은 변화가 당연하다는 넉넉한 시야를 열어주었고, 자비는 그 변화를 따라 조율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때 조율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재설계입니다. 잠드는 시간, 먹는 방식, 움직임의 강도, 약속의 밀도를 오늘의 몸에 맞게 새로 쓰는 일입니다. 실천의 방향도 분명해졌습니다. 식탁에서는 힘이 나는 음식을 고릅니다. 채소와 통곡을 중심에 두고 적당한 단백질을 곁들이며 포만이 아닌 편안함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간식은 달지 않은 과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과감함보다 꾸준함을 택합니다. 30분이 어려우면
10분씩 나누어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처럼 부담이 적은 동작부터 쌓아갑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멈춤이 아니라 감속을 선택하고 이름을 붙여 거리를 만든 뒤 필요한 만큼만 조정합니다. 잠은 회복의 토대이니 취침 1시간 전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며 몸을 천천히 살피는 의식으로 하루를 닫습니다. 말의 습관도 조금씩 다듬어 갑니다. 왜 이러지 대신 무엇이 필요하지? 아무것도 못하겠다. 대신 오늘은 이만큼 하자. 말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내 삶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가족에게도 분명하고 짧게 알립니다. 오늘은 허리가 당겨서 무거운 것은 어렵다. 대신 장보기 목록을 나눠서 하자. 이런 문장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며 내 몸을 지킨 만큼 우리 사이의 공기도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핵심은 두 날개의 균형입니다. 마음의 연습과 생활의 실천이 함께 할 때 변화하는 길이 됩니다. 들숨에는 고맙다. 내 몸아. 날숨에는 다정히 돌보자를 얹고 식탁과 신발끈과 취침 등 앞에서 작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몸의 신호는 금지가 아니라 안내다. 그 안내를 따라 한 걸음씩 조율할 때 통증의 날카로움은 둥그러지고 일상의 표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조용히 오늘의 배움을 일상으로 가져가 볼 시간입니다.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결심보다 작은 약속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아침엔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엔 채소를 하나 더, 오후엔 10분을 걸으며 밤엔 화면을 좀 더 일찍 닫습니다. 이 4가지가 하루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서면 벽과 창은 자연히 제 자리를 찾습니다. 몸이 다시 서운함을 건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배운 문장을 꺼내 드세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은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어서 아주 짧은 호흡 연습을 붙입니다. 들숨에 괜찮다. 날숨에 나는 노력하고 있다. 호흡 몇 번이면 감정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선택은 다시 현실적이 됩니다. 선택이 현실적일수록 실천은 지속됩니다. 혹시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답해 주세요. 바뀌기엔 늦은 때가 아니고 시작하기엔 언제나 지금이 제때다.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시간의 휴식이 오늘의 나를 덜 아프게 하고 내일의 나를 더 유연하게 합니다. 그 변화는 내 표정에서 먼저 드러나고 가족의 대화와 집 안의 공기로 번져나갑니다. 내가 나를 다정히 대할수록 세상은 나에게도 다정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카드를 마음에 넣어둡니다. 첫째, 힘이 나는 식탁. 둘째, 무리하지 않는 꾸준함. 셋째, 잠을 부르는 저녁 의식. 넷째, 스스로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이 4가지가 하루를 단단히 받쳐줄 것입니다. 혹시 어느 날 하나라도 빠져도 괜찮습니다.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돌아오는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지 않은 채로도 잠깐 호흡을 느껴봅니다. 들숨에 빛이 들어온다. 날숨에 긴장이 내려간다. 가슴 안쪽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불빛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타오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다정한 한 조각들이
그 불빛의 연료가 됩니다. 내일도 그 불빛을 보태줄 작은 선택을 하나만 더 해보세요.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안내로 듣고 자비로 조율하며 생활의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삶은 다시 살아갈 힘과 조화를 되찾습니다. 부디 오늘의 평온이 내일의 선택으로 이어져 당신의 하루가 한결 더 부드럽고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